안녕하세요. 정봉봉입니다. 에어프라이어로 마카롱 꼬끄 만들기 시작할게요. 계란 흰자, 백설탕, 슈가 파우더와 아몬드 가루가 필요합니다. 먼저 스테인리스 볼에 계란 흰자 70g을 넣고 거품기로 휘핑을 시작합니다. 계란 양이 적을 땐 볼을 기울여서 거품을 치면 훨씬 수월해요. 맥주 거품처럼 뽀얗게 거품이 났을 때 첫 번째 설탕 3분의 1을 넣어줍니다. 휘핑의 속도는 중속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설탕을 충분히 녹여준다는 느낌으로 골고루 휘핑하고 있습니다. 휘핑에 결이 남는 모습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다면 두 번째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계속 중속으로 설탕을 녹여가면서 휘핑합니다. 저는 골고루 휘핑하기 위해서 볼을 돌리며 동시에 휘핑을 진행하는데요. 빠지는 구석이 없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머랭의 모습이 더 풍성해지고 지나가는 모든 결 자국이 남는 것 같으면 마지막 설탕을 넣어주세요. 중속으로 돌리며 마지막 설탕을 녹여주신 후엔 고속으로 속도를 올려서 머랭의 거품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는 머랭이 단단하게 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고속 휘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머랭이 단단해짐을 느낄 수 있는 건 거품기 날 안에 머랭이 뭉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이렇게 살짝 들어봤었을 때 머랭 끝에 뿔이 뾰족하게 짧은 직선이 돼야 하는데요. 아직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거품을 칠게요. 멈췄다 살짝 들었을 때 짧고 뾰족한 뿔 보이시나요? 살짝 들었을 때 짧고 뾰족한 뿔이 남으면 완성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머랭을 더 단단하게 쳐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번 더 돌렸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충분히 된 것 같죠? 이 영상은 2배속으로 만든 영상이고 실제로 걸린 시간은 4분 8초 정도 걸렸습니다. 이제 머랭에 가루를 넣을 건데요. 아몬드 가루와 슈가 파우더는 함께 채친 후 먼저 3분의 1을 넣고 섞어주세요. 저는 두 가지 색의 반죽을 만들 거여서 가루들을 먼저 넣었어요. 11자 모양으로 머랭이 꺼지지 않게 가른 후 볼에 붙어있는 가루와 머랭을 한번 긁어서 모아가는 형식으로 섞어주세요.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쯤 두 번째 3분의 1의 가루를 넣어주세요. 마찬가지로 날가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머랭이 죽지 않게 11자로 가른 후 볼을 긁어가면서 반죽해줍니다. 마지막 가루들을 넣고 섞을 때에는 바닥에 붙어있는 반죽들도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벽면과 함께 스테인리스 볼의 바닥까지 잘 긁어가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골고루 섞이고 가루가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핵심은 머랭이 죽지 않도록 꾹꾹 누르지 않고 가르듯 섞는 것입니다. 반죽이 골고루 섞였다면 이제 마카로나주를 할 차례인데요. 저는 색소를 두 가지로 섞기 위해서 마카로나주를 하기 전에 반죽을 두 개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같은 양의 반죽을 볼에 덜어놓고 시작할게요. 한 가지 색깔로 반죽을 하시는 분들은 머랭을 만드는 마지막 단계에서 색소를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필요한 색소의 양을 넣고서 저속으로 가볍게 휘핑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셰프마스터의 포레스트 그린 컬러를 사용할게요.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마카로나주를 시작합니다. 마카로나주는 머랭의 거품을 꺼트리는 작업인데요. 한 번에 푹푹 누르는 게 아니고 볼을 따라 반죽을 골고루 펼치고 다시 모아주면서 머랭의 거품을 균일하게 꺼트리는 작업이에요. 마카로나주는 횟수나 모양보다는 만들고자 하는 반죽의 농도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좀 뭉텅이 같은 반죽들이 약간 흐르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건데요. 색소를 나중에 넣어줬기 때문에 색소가 반죽과도 잘 섞이도록 골고루 마카로나주를 해주세요.
마카로나주는 반죽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마카로나주를 너무 과하게 하셔서 오버나주를 만드는 것보다는 약간 모자란 듯 할 때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핵심은 모든 반죽이 골고루 마카로나주가 될 수 있도록 바닥과 볼, 주걱까지 싹싹 긁어서 마카로나주를 해주세요. 마카로나주의 농도는 개인의 선호나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뿔이 서지 않을 정도의 흐르기로 만들어 볼게요. 반죽을 들어서 떨어뜨렸을 때 아직은 약간 뭉텅뭉텅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 정도 반죽은 약간 뿔이 서는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마카로나주를 해볼게요. 거의 끝에 다 왔을 때 하는 마카로나주는 아주 조심스럽게 넓게 펼치지 않고 조금씩 반죽을 떨어뜨려 가면서 늘리는 느낌으로 해주세요. 처음 하신 마카로나주처럼 넓게 펼치면 반죽이 쉽게 오버나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죽을 조금 좁게 펼치시고 아까 반죽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과 같은 늘리는 방식의 마카로나주를 함께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이제 다시 한번 반죽의 흐르기를 체크해 볼게요. 반죽을 한 번에 양이 적기 때문에 한 주걱에 모으시고 살짝 떨어뜨렸을 때 리본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듯이 약간 끊겨도 괜찮습니다. 너무 주르륵 흐르는 것보다는 약간 끊기는 정도가 더 성공하기 쉬워요. 네, 그럼 두 번째 반죽도 한번 마카로나주를 해볼게요. 두 번째 마카로나주 영상은 4배속으로 진행됩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색소를 가지고 주황색 색을 만들어 볼 거예요. 처음에는 반죽을 골고루 넓게 펼치면서 마카로나주를 하고요. 색깔이 골고루 섞이도록 또 마카로나주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바닥까지 주걱에 묻은 반죽까지 잘 모았다 펼치면서 마카로나주를 진행해 주세요. 마지막 부분은 살짝 들었다 놨다 하는 방법으로 마카로나주를 진행해서 원하는 흐르기의 농도를 맞춥니다. 이제 마카로나주가 끝난 반죽을 짤주머니에 담아 볼게요. 저는 807번의 원형 깍지를 이용해서 반죽을 짜줄 거예요. 모양 깍지가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로 비닐의 끝을 잘라주고 모양 깍지를 끼운 후 살짝 눌러서 끝을 단단히 고정시켜줍니다. 그리고는 컵에 비닐 짤주머니를 씌운 후 반죽을 담아줄 건데요. 이때 주걱으로 떠서 넣지 않고 반죽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반죽을 모아서 떨어뜨려 줍니다. 이렇게 하면 오버너주가 마지막 과정에서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반죽을 싹싹 긁어 모아서 짤주머니에 넣어주세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리고 비닐 짤주머니를 컵에서 뺀 후 반죽을 짜기 쉽도록 모양을 잡아줄 건데요. 손으로 눌러도 되지만 남는 반죽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는 스크래퍼를 사용했어요. 적당히 눌러주고 밀어주면 짤 준비 완성입니다. 반죽을 짜기 위해선 도안이 필요한데요. 일정하게 모양과 간격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양주잔을 이용해 종이에 직접 그려서 도안을 사용했어요. 저처럼 그리셔도 되고 인터넷에 무료로 나눔을 해주시는 분들의 도안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반죽은 일정한 크기로 평평하게 짜주는 게 관건인데요. 하나, 둘, 셋 돌리고 하나, 둘, 셋 돌리고 이런 과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짰을 땐 위에 반죽이 좀 울퉁불퉁하게 남아있어요. 괜찮습니다. 다 평평하게 펴질 거예요. 하나, 둘, 셋 돌리고 짜시다 보면 균일하게 짜는 법도 점점 익숙해지실 거예요. 저는 에어프라이어로 반죽을 구울 예정이라 그려놓은 도안 중에 전체를 채워서 구워본 후
바람으로 인해서 심하게 반죽이 기울어지는 부분들은 빼고 반죽을 짜줬어요. 이제 반죽을 골고루 펴볼게요. 제가 나무도마 위에 도안과 종이 호일을 깔고 반죽을 짠 건 이렇게 탕 내려치기 위함인데요. 골고루 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물론 다소 시끄러울 수 있기 때문에 밤늦게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하고 싶으신 경우는 이렇게 손바닥을 이용해서 반죽 밑을 탕탕탕 쳐주시며 골고루 반죽이 균일하게 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때요? 모양이 많이 퍼졌죠? 그리고 반죽을 보시면 구멍이 퐁퐁 터진 것 같은 흔적이 보이실 거예요. 머랭으로 인해 만들어진 거품들이 밑을 쳐주면서 올라와 터진 자국인데요. 매끈한 표면에는 어울리지 않겠죠? 그래서 이쑤시개를 이용해 그 흔적을 지워줄 거예요. 구멍이 난 부분에 이쑤시개를 살짝 찌르고 살살 돌리면서 빼면 안에 있는 반죽이 위로 올라오면서 구멍이 메워집니다. 또 반죽 표면에는 울퉁불퉁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건 밑을 치면서 올라온 기공들이 터지기 직전의 모습이라 부풀어 오른 건데요. 그 부분도 이쑤시개를 콕 찔러서 터뜨려주면 구멍이 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쑤시개를 찔러 넣고 안에서부터 살살 돌리면서 빠져나와 기공은 터뜨리고 그 자리는 반죽으로 메워주시는 걸 해주시면 좋아요. 이 과정을 거치면 뻥카라고도 불리는 속이 많이 비어있는 마카롱을 만드는데 조금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줄 수 있어서 더 예쁜 비주얼을 만들 수 있겠죠. 이쑤시개로 만지는 도중에 반죽의 끝이 너무 뾰족하게 서 있는 부분은 살살 만져주시면서 약간 평평하게 해주셔도 좋아요. 하지만 아주 약간의 울퉁불퉁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아서 결국 매끈해지니 너무 걱정 마세요. 다른 반죽도 짜볼게요. 이건 4배속으로 진행됩니다. 주황색 반죽은 초록색 반죽보다 조금 더 제가 원하는 흐르기의 반죽이 되었어요. 그런 반죽은 이쑤시개로 뿔을 정리해주지 않아도 가만히 두면 알아서 평평해집니다. 그런데 마카로나주가 과하게 된 반죽은 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뿔이 금방 사라지고 반죽이 과하게 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오버나주 된 반죽을 살리는 건 어렵고 마카롱이 완성되기도 힘들어서 아쉽지만 새로운 반죽으로 다시 적절한 마카로나주를 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래서 마카로나주는 과한 것보단 모자란 게 낫다. 이제 반죽을 건조할 건데요. 이 시간에 에어프라이어를 예열하면 좋아요. 저는 180도에 15분가량 예열을 해주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 베이킹을 할 때 꼭 필요한 자석 붙여줄게요. 에어프라이어는 오븐에 비해 바람이 굉장히 세서 자석으로 종이 호일을 고정시켜주지 않으면 반죽이 날아가는 대참사가 벌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머랭 쿠키를 처음에 그렇게 구웠다가 닦는데 정말 애를 먹었답니다. 다이소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구하실 수 있는 강력 자석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오븐에 넣어 볼게요. 저는 아이닉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했고요. 180도에서 예열해준 후에 150도로 온도를 맞춰서 13분 구웠습니다. 그리고 140도로 다시 맞춘 후 5분을 더 구워줬어요. 이렇게 높은 온도로 예열을 했다가 낮춰서 굽는 이유는 반죽을 넣으려 문을 열었을 때 예열해뒀던 온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마카롱은 처음에 가장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서 건조됐던 마카롱의 표면이 위로 높게 올라가면서 삐에를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 온도를 높게 예열해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굽는 과정을 보시면
처음엔 삐에가 너무 찌그러지면서 높게 올라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꺼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한번 꺼내 볼까요? 마카롱 코크가 완성됐어요. 바람이 강한 에어프라이어의 특성상 삐에가 약간 기우는 모습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반죽을 굽는 온도나 시간은 갖고 계신 에어프라이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금씩 바꿔가면서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주황색 반죽이 조금 더 매끄럽고 예쁘게 잘 됐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맛있고 예쁜 코크 만드세요.